시모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4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정상적으로 3일 경마 시행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3일 경마 시행이 됩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열심히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 시모 경마TV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토요경마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월초 경마가 지난주에 시행이 됐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데 편성은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저는 오늘 또 기회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공약 경주를 먼저 공지를 드립니다. 오늘 2경주 3경주 A급. 자, 이 3경주가 지난주에 제가 이 상임대표라는 마필 강공약 A급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적중했는데 또 노릴 수 있는 복병마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경주 A급을 준비했고요. 여기에 7경주 A급. 자, 오늘 메인은 9경주입니다. 오늘 7경주가 메인입니다. 7경주, 죄송합니다. 7경주 A급 메인이고 9경주 A급. 여기에 마지막 11경주. 저렇게 강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강공약 경주는 2경주, 3경주 A급, 7경주 메인 9경주 A급 11경주 저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의 1200m 레이스 역시 루키 원경주가 됐고요. 자, 1경주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께 설명 들어보면 강축의 2위권 엄청나게 접전입니다. 강축의 2위권 엄청나게 접전이고요. 먼저 주목할 마필은 실전에서 입상의 경험이 있는 검증된 마필입니다. 발이 8번 우마포이라는 마필. 자, 우마포이. 원체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데뷔전 때는, 이게 추입이 되네요. 이때 당시 포화주로였는데, 종반의 타임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지원F 타임 3랑 타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자, 이 정도의 걸음은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의 걸음에 이번 경주의 거리는 1200m 레이스로 늘었죠. 오히려 우마포이로서는 1200m의 거리가 훨씬 더 유리할 여건입니다. 8번 마필 믿고요. 자, 이제 관건은 2위권인데,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면은 1번 그마모템머스의 모멘터스의 선행 버티기, 그리고 5번 시티킹의 종반의 추임력, 외곽에는 벨로테로의 그런 선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는데,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 들어보면 일단은 1번 마필 초반에 추진이 강했습니다. 이 마필이 물론 이제 저는 이 마필이 따라가도 종반의 뒷심의 경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 보여지는데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5번 마필은 종반의 추임력, 외곽에는 10번 마필은 일단은 외곽으로 밀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2회 마필 중에 2번 더썸 파이터라는 마필도 안 데리고 없습니다. 오히려 주임사 때 이 마필이 벨로테라는 마필과 같이 주임사를 치렀는데 거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걸음도 거의 비슷했고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더썸 파이터라는 마필을 2번 게이트로 꿰찼고 반면에 벨로테라는 마필 같은 경우는 외곽에 10번 게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10번을 장담했었습니다. 또한 역으로 봤을 때는 2번 마필이 100% 질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도전 가능한 그런 여건으로 판단되고요. 자, 2회 마필, 바로 이 외곽에는 11번 마필인데, 바로 이 머제스티 위너. 주행사 때는 초반에 출발이 그다지 빠르지 않았던 타임이었죠. 그리고 종반의 탄력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에 8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압축해 본다면, 1번, 그마 모멘터스, 5번, 시티킹, 그리고 10번으로 압축은 되는데, 그 어떤 마필 하나 확실하게 믿음이 가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능력차가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레이스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경기에 주목하는 마필은 말이 11번입니다. 노린다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은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11번 마필. 제가 이 11번 마필을 간단하게 주임사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은 딱 이건 거죠. 그러니까는 주임사 때 모습에서는 출발의 약점, 반면에 종반의 추임은 엄청나게 좋았던 이런 특장점을 보였던 마필이었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출발이 얼마나 나빴는지 요즘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게이트였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마필인데 딱 제대로 짚혔네요. 이마필이 출발과 동시에 추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늦발할 정도의 그런 마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저프를 놓고 봤을 때는 S1F 타임이 15초 플랫이면은 상당히 늦은 기록은 맞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출발이 원활했었고 이미 기승기수의 고개는 왼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리 선점을 하려고 거의 추진 없이 왼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죠. 이내 내측으로 딱 자리를 선점하면서 그대로 그냥 붙잡고 갑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마필이 뒷심에서는 상당히 경륜이 있는 마필인데 만약에 이번 경주의 데뷔전에 루키 원 경주의 상금이 높죠. 이 마필이 때리고 나왔을 때는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1번, 5번, 10번 마필이 그나마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납니다만 머제스틱 위너나 마필이 외곽의 중위권에만 제가 볼 때는 붙어주면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11번 마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8번을 기본 예측으로 1번, 5번, 10번을 그냥 끝날 수 있는 경주다. 자, 이건 아닙니다. 그 또한 선택도 필요하고요. 근데 저는 이 11번 머제스틱 위너나 마필이 소위 말해서 이제 환수 대비, 배당 대비해서는 필이 안고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11번 마필. 그 정도로 뒷심은 정말 좋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뒷심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경주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압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8번 우마포이라는 마필은 먼저 믿고 갑니다. 8번을 기본에 축을 해서 1번, 5번, 10번, 11번 넓게 본다면 이제 2번 마필까지 가능권인데 그나마 좀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금화 모멘터스입니다. 이 마필이 주행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초반에 강하게 이 마필은 추진을 가면서 앞선에 붙어줬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전에서 초반에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의 뒷심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마필이 게이트 A점도 있고요. 선의권에만 붙어주면은 종반에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요새 이제 키르지 있는 마필은 말이 11번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는 선택은 현장에서 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봤을 때 8번을 축으로 1번, 11번은 절대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번 경주. 그리고 환수 대비 메리트 있는 마필은 말이 11번입니다. 머제스틱 위너. 절대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냉정히 봤을 때 8번 외에는 뚜렷하게 이 마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번이 근소하게나마 앞서 있고 또한 환수 대비해서 봤을 때는 11번 머제스틱 위너나 마필은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마필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경주 8번을 축으로 해서 1번, 11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 루키2 경주입니다. 루키2 경주고요. 저희 딸은 첫 번째 강공략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오전장에 2경주, 3경주, 특히 3경주는 A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오전장에 힘을 실어드리는데 필이 강하게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에 2경주. 이번에 2경주는 이제 국산 2세 마필 앞말간의 경쟁이죠. 편성이 세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요 인기 마필들이 좀 냉정해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보시면은 아마도 인기 순위는 2번, 4번, 6번, 9번 게이트 순서대로 봤을 때 2번, 4번, 6번, 9번 인기마로 부각이 됩니다. 편성상. 이번 마이티캡은 직전에 데뷔전 때 4위를 했고요. 구간별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초반에 앞선에 나섰던 마필치고는 걸으면 이렇게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4번 엑설런트 마타 점차적으로 힘이 차고는 마필이죠. 그나마 이제 엑설런트 마타라는 마필이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이 양호한 줄에서 종반의 타임 자체가 상당히 매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출발만 좋은 마필이 아니라 뒷심의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4번 마필.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의 피툭스. 뭐 1200을 1분 15초대 주파를 했고요. 데뷔전 때도 1분 3초 1. 주로는 둘 다 양호한 주로였기 때문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마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냉정히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9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편성이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자, 물론 이제 4번 엑설런트 마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데뷔전 때 엄청나게 약편성. 그리고
직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 맞필이 소위 말해서 이제 약했던 네이스에서 잘 뛰었기 때문에 그 측면이 일단은 검증이 필요할 때 보이고요. 4번 맞필. 여기 이제 말해 내준 2번 마이티캡 마찬가지죠. 불량주로의 앞선 전개였고요. 내 측의 거의 최적의 전개였고, 그리고 약편성.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2번, 4번, 6번, 9번이 인기를 주도하는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하나같이 이게 냉정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마필들이 세 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신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행사 때, 이때 당시에 걸음을 보고 제가 판단했던 능력평가를 감안해 본다면은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마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목할 마필이 2뒤의 마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는 강공략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5번 태평비전입니다. 태평비전은 저는 제가 보는 식견에서는 이 마필의 잠재력에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 저는 가장 센 마필 중에 한 마리로 인정을 합니다. 태평비전. 단, 이 마필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왜소합니다. 작습니다. 그러니까는 데뷔전 때 407kg였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413kg였죠. 자, 물론 이제 마체가 왜소하다고 해서 1000m 레이스에 1200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되는데, 공교롭게도 태평비전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의 운이 따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자체가 엄청나게 빨랐던 또 특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직전에는 라운더탑, 그 전경련은 달빛 조각사. 중요한 거는 이 마필 자체가 능력 발휘를 100%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외곽 게이트.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태평비전이 기본기는 좋지만 아직까지는 파워에서 좀 미흡합니다. 마체가 왜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면서 힘 소진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전개를 펼치면은 이 마필의 잠재력이 나오는데, 데뷔전 때는 10번 게이트 외곽 돌다 끝나버렸고요.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 외곽 돌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그렇게 외곽을 돌고도 이 마필의 종반의 타임을 보시면은 상당히 걸음의 여력이 좋았습니다. 3롱 타임도 거의 37초대를 끊었죠.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기록을 감안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엑설런트 마타나 마필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엑설런트 마타나 마필은 빨리 붙으면서 거의 최적의 전개였고요. 자, 그러면 이 태평비전의 마필이 이번에는 게이트가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주요 마필들의 그런 능력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겸비한 마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는 마필 바로 5번 태평비전입니다. 이 마필을 이번 경주 저는 노립니다. 강공략 경주에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을 오픈한 겁니다. 5번 마필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능력상 경쟁력은 우위에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에 따른 능력을 100% 인정하기에는 그동안의 게이트가 상당히 불렸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게이트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봐줘야 됩니다. 특히나 7월달 이번에 인기를 모으는 9번의 픽 특수한 마필. 이 마필과 같은 대결을 펼쳤는데 걸음 자체만 놓고 본다면 태평비전한테 안 됩니다. 여러모로 5번 마필을 주목을 하고요. 이외의 마필 중에 바리 다실바기 수각이 쓴 이 매직 플레저 마필인데 절대 만만히 볼 수 없는 마필입니다. 매직 플레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의 GM 세트론체의 걸음의 완성도는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는 데뷔전에 비록 종반의 걸음은 무뎌졌지만은 생각보다는 이 마필의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만약에 매직 플레저가 최근 대비 이제 훈련자가 조교사로 바뀌면서 앞선에 붙는다면 이 마필도 버틸 여지가 있습니다. 괜히 데뷔전 때 인기순위 3위의 마필이 아니었었고 단 한 번의 경주 가지고 이 마필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봐줘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필히 안고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8번 매직 플레저. 그래서 이 경주에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노림수의 마필, 키를 죽이는 마필은 이 마필입니다. 5번 태평비전을 저는 강하게 노리고요. 자, 물론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인정이죠. 그리고 2번 9번 8번 주목을 해야 되는데 5번은 저는 일단 충분히 인정합니다. 웬만해서 인정하고요. 이 중에서 절대 빼서는 안 되는 마필은 4번 그리고 8번 이 뒤의 마필을 저는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5번을 기본적으로 주로 해서 4번, 2번, 8번, 9번인데 이 중에서도
4번과 8번은 필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시몬이 준비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가 제2의 상임대표. 제가 지난주에 그동안에 정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이마필에 대해서 6차 설명드렸었고, 지난주 1호 경마 이경주였죠. 상임대표를 저는 추구를 해서 당시에 복승식 31.8배. 정말 깔끔하게 적중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이 경주 자체가 거의 뭐 엄청난 비인기 마필이었었죠. 거의 인기순위 11뒤의 마필 중 인기순위 8이었습니다. 자, 이 마필을 노렸던 이유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저에 따른 게시판 또는 유튜브 저에 따른 채널의 적중 내역의 음성 내역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 청취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 그 시즌2라고 하면 좀 거창하겠지만은 일단은 비슷한 맥락의 그런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복병마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첫 번째 A급. 편성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죠. 뭐 대륜불패, 자, 오해 마십시오. 관계자분들. 자, 이 마필이 인기마로 팔릴 정도의 여건이라면은 너무너무 약하죠. 그리고 4번 매니참 마방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성적도 그야말로 뭐 별로고요. 다 그렇습니다. 토종골놀이 주임스타 때로는 좋긴 했습니다만 데뷔전 때 또 부진. 장흥 클래스 나름대로 이 마필이 걸음의 상대적으로 좋긴 한데 기대임의 악벽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하얀태양 주임스타 때로는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자,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마필 중에 과연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있겠느냐? 또한 이 마필들의 수준이 그 정도로 높겠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노리는 마필은 바로 이 9번 플랜B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마필은 언급을 안 들었을 겁니다. 저 나름대로는 계속 쪼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드디어 기회를 맞았습니다. 드디어 이번 경기를 딱 보시면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뭐 선행을 나서도 안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근데 그조차도 선행용 마필들이 거의 없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1번 테스타 루비 정도, 그리고 외곽에 있는 6번 토종글로리, 뭐 이 정도 수준이네요. 7번 장흥 클래스. 이외 마필들은 거의 SNF 타임이 14초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빠른 레이스라면 절대 아니고요. 자, 이 플랜B를 설명드려보면 데뷔한 이후에 이렇다 할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9번의 경주 치는 가운데 우승 0번, 준우승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선행용 마필이고요. 상당히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전적표를 보시면은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마필이 꾸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뒷심이 꾸준하게 이 마필이 여력이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 플랜B는 선행마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일단은 현 시점에서 이제 토요경마 딱 시작이 될 때 이 경주가 딱 열렸을 때 저는 이 마필은 선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여건이고요. 선행을 나선다라면은 거리 1200m 레이스죠. 최근에 보여줬던 뒷심이라면 이거 무조건 버팁니다. 게다가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게 훈련 강도도 상당히 좀 믿음이 가고 여기에 빅투아루 기수의 기승. 빅투아루. 정말 최근에 물론 이제 이동환 교수라든가 뭐 문세영 교수, 박태준 교수 열심히 탄적이 있긴 합니다만 정말 이 빅투아루 교수라든가 안토니오 교수는 정말 믿음이 갑니다. 열심히 타주고 있고요. 근데 이 플랜B의 그런 내재된 잠재력과 자, 이 편성, 거리, 전개, 훈련 강도, 기승 기수까지 자, 저는 이번 경주 플랜B를 강하게 누립니다. 엄청나게 마필이 많이 좋아졌고 자,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비인기 마필, 그러니까 상임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비인기만은 왜 비인기마냐면은 주요 예상지, 주요 전문가들이 저평가하기 때문에 비인기마입니다. 그러면은 왜 저평가하느냐? 보여준 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복승식 30배, 뭐 쌍승식 50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리스크는 있죠.
그 리스크를 최소한 감안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무작정적으로 그냥 감안하는 게 아니라 이편성이라면은 되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9번 플랜 B입니다. 저에 따른 노림수. 그래서 3경주는 오늘 주민의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략이고요. 첫 번째 A급 9번 플랜 B 26조 마방에 9번 플랜 B를 자신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뭐 기회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노려야 된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다음 경주면은 조금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팔리기 전에 노리는 게 아니라 이 편성이 그만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9번 플랜 B를 강하게 노리면서 강공략 준비하겠습니다. A급 강공략 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게 월초 경마고 지난주 4회 경마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너무너무 이렇게 약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부진마, 기복마 간의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너무너무 이렇게 약한 편성에서는 좀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3경주와 같이 아싸리 이게 뭐 너무 약한 편성에서 노릴 수 있는 복병 마필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좀 달라지겠지만은 이런 경주 뚜렷하게 뭐 상대를 압도하기도 그렇고 편성도 약하고 이런 경주는 좀 강도를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경주가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 경주를 뭐 어렵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말이 5번 최강 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강 라이스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코너별 타임을 놓고 보면 다섯 주로의 약편성에 게다가 1분 30초 3이 최종 기록이었고 기원F 타임이 13초 8 다섯 주로의 3랑 타임이 39초대. 글쎄요,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최종 기록까지 썩 그렇게 센 마필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의 수준에서는 또는 이 마필의 그런 영상이라든가 최근의 성장세를 감안해 봤을 때는 직전의 내용이 가장 좋았었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번 경기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자, 이거는 5번 마필을 만약에 빼면은 글쎄요, 포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정도로 5번 마필의 믿음은 좀 강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축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5번 마필 강축으로 인정이고요. 2위권에서는 제가 유력하게 보는 게 3뒤의 마필인데 그랜드 구강이라는 마필. 눈높이를 낮추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랜드 구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이 8월 5일 같은 경우에도 뒷심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후미권에 있긴 했습니다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걸음은 나쁘지 않았었고 8월 27일 마찬가지입니다. 13초 3 직전에 역시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직전의 모습을 지켜본다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스타트 스피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랜드 구랑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6월달이었죠. 이때 거세를 한 다음에 3번의 경주를 치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적응력을 쌓았고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 편세에서는 충분히 통한다. 그 마필이 바로 6번 그랜드 구강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구강은 첫 번째 주목할 마필 인정하고요. 자, 8번 강서부이라는 마필인데 기대매 압벽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기대매 압벽 때문에 또 재검을 받고 나왔고요. 그런데 9월 15일 이때 당시 GM사 때 오른만 지켜본다면은 기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기대는 모습은 없었고 중간에 이 마필이 종반의 뒷심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심하게 기대면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기대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이 마필의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종반의 입상 도전이 가능한 여건으로 판단됩니다. 정말 이거 9,400만원의 고가의 마필인데 아마 이 마필이 이 정도 수준의 경주를 만날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정말 마바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최선의 준비 속에 최선의 입상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기대는 압벽 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대와의 경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회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4번 한강차르죠. 보여준 건 없습니다. 제가 이 한강차르는 딱 하나를 보는 게 종반에 딱 한 발입니다. 종반에 딱 한 발. 그러니까 참고 왔을 때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한강차르입니다. 소위 말해서
특장점이 있는 맞필이죠. 특장점이. 단점도 많지만은 상대 맞필도 단점 많습니다. 근데 그 장점이 만약에 발휘가 된다면은 무시할 수는 없다. 그 맞필이 바로 4번 한강철입니다. 그래서 4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믿고 할 수 있는 맞필은 말씀드렸죠. 5번 최강 라이스는 빼시면 안 됩니다. 이번 경주 여건에서는. 그리고 유력한 맞필은 6번. 그리고 제가 보는 맞필 8번. 그리고 4번 한강철은 5번을 축으로 해서 6번, 8번, 4번을 주목할 수 있는 4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안말간의 경쟁이고요. 자, 이건 능력차가 역시 고만고만합니다. 혼전도가 높겠고, 근데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만고만한 맞비 간의 경쟁에서는 축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어차피 고만고만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7도, 8도를 안고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넓게는 4도, 좀 더 많으면 5도의 맞비.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끝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축마의 믿음이 좀 강하면은 적중량률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축마라는 거는 정말 이 경마랍에서는 거의 시작과 동시에 51%를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축마만 잘 선정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축마 선정이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하고요. 자, 능력차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능권에 줄 수 있는 맞비를 꼽아드린다면은 저는 먼저 4두의 맞비로 먼저 압축을 했고요. 4번 너부카오라는 맞비. 너부카오는 소위 말해서 이제 보여준 거름이 많습니다. 승급한 다음에 3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4등 편성 강했었고요. 약하지 않았습니다. 3등 준우승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는 맞비. 뒷심의 경쟁력 좋고요. 장초의 기수 이제 유일한 변수는 이제 늘어난 부담량의 변수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최근의 경주력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목하고요. 그리고 라운더 판타 이 맞비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 그레이스케이. 그레이스케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4에이스를 맞비가 동일하게 경주를 치렀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을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말로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당시 그레이스케이라는 맞비이 좀 더 빨리 났었습니다. 선입전개였죠. 그리고 4에이스라는 맞비는 중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맞필들이 거의 4코너로 도는 시점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자리 선점을 했고요. 그런데 중반의 경합 양상 속에서 근성발이에 좀 더 우위를 점했던 맞필은 마체가 좀 더 왜소했던 그레이스케이. 이 맞필의 걸음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근성도 좋았고요. 인정합니다.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그리고 외곽에는 4에이스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뭐 약간 코차로 지긴 했습니다만 자, 그레이스케이라는 맞비과 거의 능력차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는 그레이스케이를 세게 본다면 4에이스라는 맞비를 저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지난주에 이 신영철 기수의 말머리를 보고 감탄을 했는데 엄청 매섭게 말머리를 합니다. 예전에 전성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타줬고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마필의 능력과 전개와 뭐 부담 중에 이런 거는 제가 판단하는 부분인데 열심히 타줬다. 물론 이제 모든 기수가 그렇지만 자,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높게 삽니다. 높게 평가를 하고요. 정말 지난주에 신영철 기수 열심히 타줬고 정말 프로다움으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기술술도 좋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승세를 놓고 봤을 때는 4에이스에 따른 능력도 되는 맞필이고 기승기수도 믿음이 가는 맞필. 이 맞필을 정리가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라운더 판타. 저는 솔직히 이번 경기는 4번 너부카오걸 라운더 판타 그레이스케이 4에이스의 능력차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라운더 판타나 맞필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고요. 이 맞필을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축으로서. 왜 그러냐면 이 라운더 판타가 직전에 우승을 했었죠. 근데 이때 당시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당시 우승을 했습니다. 같은 날이었고요. 1조 마방의 맞필이죠. 이 맞필이. 그런데 같은 날 4경주에 뛰었던 이 라운 점프라는 맞필. 이때 당시 여러분들 라운 점프도 6등급 맞필이었었고 그런데 라운 점프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비인기 맞필이었었죠.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맞필은 아닙니다. 이 맞필 같은 경우가. 왜냐면은 12번을 뛰어가지고 준우승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직전 경기였고요. 제가 이 맞필을 왜 설명드리냐면 이때 당시에 라운더 판타와 라운 점프가 같은 날 추천했습니다. 1조 마방의 맞필이고요. 동일하게 6등급 맞필들인데 이때 1조 마방에서 이제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은
또는 훈련 평가가 어떻게 결과가 났냐면 라운드 점프의 훈련 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라운드 판타는 은근히 저평가를 받았었고 라운드 점프로 오히려 좀 더 강하게 평가를 받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날 당시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라운드 점프도 잘 뛰었지만은 라운드 판타는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고요. 이때 당시 이 미라클한가 하는 맞빌이 셌고 말칠 영화라는 맞빌도 만만치 않았지만은 라운드 판타가 이렇게 인기가 크게 밀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인기 순위 3위였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라운드 판타는 이때 당시에 거의 베스트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승을 했던 맞빌입니다. 구간별 타임 내용 자체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승급전 이마필 53kg를 접어졌는데 제가 볼 땐 이마필이 만약에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걸음이었을까? 그래서 이마필을 제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라운드 판타. 자, 그럼 이제 승급전에 따른 여판을 읽겠죠? 4번, 6번, 10번이 이미 5등급에서 경주 경험 있는 마필입니다. 검증이 됐고요. 근데 이 라운드 판타의 그런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 또는 부담 중에 2점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분명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강력한 대항마로 봅니다. 그 정도로 이 마필의 잠재력을 저는 이번 경주에 가장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번 라운드 판타라는 마필을 제가 그래서 주목을 합니다. 이 마필 직전에는 라운드 점프보다는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던 마필. 그럼 이 편성이 약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판타의 능력을 인정해줘야 된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라운드 판타를 기본적인 저는 우세로 봅니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6번, 10번. 뭐 굳이 순서대로 나눈다라면은 6번, 4번, 10번을 봅니다. 5번을 주고 해서 6번, 4번, 10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대한 정말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자꾸 시간에 따른 그런 뭐랄까 건의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최대한 간명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근데 정말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도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경주 5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6번 그레이스 K, 4번 너부카오걸, 10번 포에이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이 경주는 국산마 5등급의 기존마가 출전하고 있고요. 게다가 6등급에서 이제 승급한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1700m 레이스. 그러면 국산마 5등급에서 이제 기존마의 과연 능력 사이즈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뭐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들의 능력이. 그래서 뭐 썩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요. 근데 거리가 1700m 레이스고 핸디캡 경기이기 때문에 부담 중에 유불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이 경주를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는 10번 한강스카이입니다. 한강스카이. 자, 이 마필이 승급전이죠. 승급전이고 저는 이 최근에 한강스카이 물론 이제 데뷔할 당시에도 나름대로서는 기본기는 좋았었지만 특히나 최근에 이 마필이 지난 3월달에 그러니까 12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이제 공백기를 거치면서 어떤 부분이 많이 좋아졌냐면 정말 뒷심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추입형 마필의 전형을 보여주는 마필이 한강스카이고요. 그만큼 최근의 경주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의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1700의 거리에 한강스카이 그런 추입력이라면은 이거는 추입이 무조건 통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만큼 상대 마필들이 이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고요. 아주 빠르지도 않습니다. 딱 그 정도의 수준인데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은 한강스카이가 최근의 그런 뒷심 또는 주시를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이거는 중반에 역전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1700m에서 거리 충분히 주어졌고요. 9주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훈련 강도를 감안해 봤을 때 출발 연습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한강스카이가 초반에 약점이 있고 추입력이 좋은 마필인데 추입이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마필이 추입의 기회가 가능할 것이냐, 그 정도의 상대를 만났냐, 또한
추입력을 발휘했을 때 과연 이마필이 상대에 대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은 말이 10번 한강스카이입니다. 이런 마필이죠. 그러니까 썬더 프린스가 5등급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었죠. 근데 성적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부담량이 57까지 늘었고요. 다 그렇습니다. 수준이 썬더 프린스 그리고 리얼팩 딱 그 정도의 수준이죠. 약편성이었습니다. 약편성. 여기에 뭐 원더 프리싱, 뭐 더블 K, 데블 K 그리고 최고 포인트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포인트 같은 경우도 현재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렇죠. 이마필이 6등급을 벗어나는 과정이 3위로 승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급 전에 준우승을 했습니다만 이때 편성 너무너무 약했고요. 직전에 약편성 부진했었죠. 그나마 이제 뭐 데블 K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는 조금은 내용이 좋은데 이마필도 5등급에서는 꾸준히 약편성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약편성이었고요. 편성이 조금은 강해지다 보니까는 부담 중량 높은 편. 그래서 제가 이 외곽에는 한강 스카이를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고 그다지 빠른 데스름이 아니고 빠르고 강한 성능 마표는 더더군다나 없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보셨던 한강 스카이의 그런 뒷심의 퍼포먼스라면은 통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강도 높게 시행한 훈련 강도 게다가 출발 연습까지 고려해봤을 때 한강 스카이를 저는 가장 주목을 합니다. 6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10번 한강 스카이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3번 최고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3번, 4번, 7번, 9번이 비교가 되는데 능력 대비 부담량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리해 보이고요. 이것도 설명드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최고 포인트는 56kg를 짊어지고 동일하게 56kg를 짊어졌던 썬더 프린스와 거의 1마신 정도 차이밖에 나지가 않았습니다. 많아야 1과 반마신 차? 그런데 이번에 최고 포인트는 54kg, 썬더 프린스는 57kg죠. 무려 3kg 차이가 납니다. 당연하게 저는 3번을 세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10번을 기본이 축을 해서 우선순위는 3번 그리고 9번 4번 7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번 한강 스카이를 기본에 축을 해서 3번 9번 4번 7번이고 저도 알고 있죠. 10번 승급전에 초반 약점이 있고 최근에 잘 떴던 경기는 약편성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걸음이라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추입이 통하고요. 그래서 10번 한강 스카이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제가 정말 이 고심 끝에 이거 A급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자 중반부 레이스긴 한데 한번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전장에 3경주 7경주, 9경주 이렇게 A급 3번의 경주가 있는데 자, 뭐 토요일 경마 한번 강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7경주 A급 메인입니다. 2경주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는 마필이 셉니다. 뭐 단순한 얘기긴 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마필을 제가 저평가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1번 아르고 부적. 그러니까 이 마필도 실제로 봤을 때는 5등급의 승급에서 이제 두 번의 경주에 있는 마필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은 안 됐는데 이제 뭐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1번 마필. 4번 TG 인디.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보여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TG 인디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조금 실망했던 게 뭐냐면 지난 6월 4일까지는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편성이 상당히 좀 약했었죠. 근데 최근에 편성이 조금은 강해지다 보니까는 아쉬웠는데 그래도 저는 이 TG인디라는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평가한 이 마필의 능력이었다면 이거는 준우승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판단은 되지 않고요. 뭐 매주 마필의 능력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TG인디도 정작 보니까는 솔직히 이렇게 센 마필로 인정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는 마필이고 이외 마필 중에 이제 7번 대지역을 5세 마필입니다. 5세 마필.
항상 이 강도로 보시라 말씀드렸죠. 편성 강도. 제가 체킹을 합니다. 이 편성 강도 약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좋아졌다는 가지고 이 마필이 인기 마필인데 글쎄요. 5세 마필, 암말 이미 능력 다 거의 다 드러났죠. 여기에 팔리는 마필 9번 BS 에너지. 외선 마필이고요. 그러니까는 외선 마필 4등급에서 이제 강급이 돼가지고 5등급 경주를 치렀고 2번의 경우 치렀는데 그나마 종반에 걸으면 좋습니다. 딱 그 정도 수준.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굴욕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고민을 많이 했고 뒤집어 봤지만은 자, 이 옥천 스나이퍼입니다. 옥천 스나이퍼가 현재 BS 에너지보다도 인기 순위에 좀 밀린다? 자, 이거는 BS 에너지의 그런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그렇지만 저는 순수하게 마필의 능력만 보는 겁니다. 능력. BS 에너지의 상대가 안 되는 마필이죠. 자, 이 옥천 스나이퍼. 그러면 이제 옥천 스나이퍼 마필이 왜 저평가를 받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악벽입니다. 기대매 악벽. 기대매 악벽.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데뷔전 때는 이 마필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메인이기 때문에 보시죠. 옥천 스나이퍼가 한번 어떤 마필인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데뷔전 때 우승을 한 이 마필이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걸음이 워낙 좋았었고요. 8번 게이트 옥천 스나이퍼 2억 기수였습니다. 분홍색 보자. 상당히 좀 악벽이 좀 있습니다. 이 마필이. 뭐 게이트 내에서 요동을 하고 뭐 그렇죠. 출발부터 쭉 밀립니다. 걸음이 주행사 때 이 마필이 걸음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때 기대를 모았었고요. 단순식이 1.6배였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모았는데 이 정도로 밀려버립니다. 이게 악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맞는 것도 싫어하고 기댐도 있고 근데 이 마필이 이제 날라 들어옵니다. 8번 게이트였죠. 그래서 종반에 우승을 해버립니다. 이게 데뷔전 때 모습이었고요. 초반에 악벽은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악벽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 일반 경주의 5등급 승급전이었죠. 1200m 레이스. 당시에는 2번 게이트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이마필은 악벽을 좀 보입니다. 코너링 할 때 좀 외곽으로 좀 삐지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렇게 순위가 계속 밀린다는 거는 마필이 스피드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모래에 상당히 좀 민감하고 그런 예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이제 2번 게이트 노란색 모자였는데 좀 뭔가 앞선에 마필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고갯짓을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인기 엄청나게 모았는데 결국은 내측의 두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3위권으로서 레이스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걸음 자체는 엄청나게 좋았죠. 끝나고 다음에 뭐 연락 자체가 원투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전한 게 바로 직전에 브리더스컵 아니고요. 누키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였는데 이때는 9번 게이트 역시나 악벽을 좀 보입니다. 보라색 모자죠. 딱 보시면 이렇게 앞에 마필이 있으면은 계속 마필이 거부를 좀 합니다. 고개진도 좀 있고 역시나 그래서 이제 계속 마필을 피해다 보니까 이제 외곽을 둘 수밖에 없었고요. 엄청나게 외곽 돌았죠. 이때 당시 이 4번 게이트 이 마필이 나라케를 마필 취임으로서 이슈가 됐는데 자 9번 마필 우리는 9번 마필을 봐야 됩니다. 옥천 스나이퍼 나라케나 마필은 날라 들어왔었고 옥천 스나이퍼 역시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의 과정을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옥천 스나이퍼라는 마필이 이런 악벽이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을 어떻게 이번 경기 인정할 수 있겠느냐. 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악벽이 있어도 또는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거리가 상당히 좀 짧았던 여건이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초반에 이렇게 악벽을 보여버리면은 중반에 만회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1200m 레이스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1400m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옥천 스나이퍼가 모래를 안 맞고 곱게 타다가 악벽도 없이 그냥 끝나야지만 이긴다 라는 거 아닙니다. 이마필의 악벽을 보여도 저는 1400m 레이스에 현재 TG인디 아르고 무적 BS 에너지의 대지역을 이 편성이라면은 과연 옥천 스나이퍼는 마필이 지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보니까는 이게 옥천 스나이퍼나 마필이 능력이 월등한데
이런 기대미 악벽 때문에 1400 저는 절대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기회로 보여주기. 언제 이런 능력 마피를 놓고 배당을 노리겠습니까? 이 경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은 인기말 아르고 무적 승급한 다음에 검증 안 된 마필입니다. 간신히 승급했던 마필이고요. TG인디 물론 이제 저는 이 마필 세게 봅니다만 최근에 약간 기복 5세 안만인 돼지여걸 BS에너지 4등급에서 강급된 마필 저는 충분히 설명드렸고 옥천 스나이퍼 놓고 갑니다. 저는 무조건 된다 보고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조건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메인이고요. 5번 옥천 스나이퍼 강축에 아마도 현장 바람은 좀 불겠죠. 현재 제가 종합해 본 결과 인기순위 4위 또는 5위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제발 바람이 안 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5번은 기본 예측으로 해서 일단은 주목할 마필 뭐 TG인디라든가 여기 이 정오포에버는 여러분들 피를 안고 와야 됩니다. 정오포에버 그리고 뭐 1번 아르고 뭐죠? 자 이외의 마필은 뭐 BS에너지 뭐 여러 개의 마필이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4번, 10번, 1번은 그래도 좀 안고 가셔야 된다. 자 일단은 뭐 차치하고 이번에 믿을 수 있는 마필 5번 옥천 스나이퍼 강하게 저는 믿고 합니다. 이 편성에서는 된다.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A급 메인 7경주를 5번을 믿고요.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만 4등급 1400m 레이스. 역시 이 경주도 능력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 능력 비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개 예측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개 예측 그리고 부담 중량. 자, 이 두 가지를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먼저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6번 주몽천하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몽천하가 최근에 어떤 점이 좋냐면 제가 정말 이상적으로 보는 그런 마필이죠. 스피드가 있는데 종반에 뒷심도 있는 마필. SNF 타임도 13초대고 GNF 타임도 13초대입니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반도 있는 마필이고 뒷심도 있는 마필. 3롱 타임 다 40초 이내로 들어왔던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4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53kg의 부담이 놓고 본다면 전개라든가 마필의 능력, 뭐 기승기소의 호흡 거의 100%입니다. 자, 저는 인정합니다. 6번 마필. 그래서 이제 이 마필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6번 마필이 앞선의 선입전개로 버티기가 가능한 여건이다. 그러면은 일단 앞선에 붙는 마필들 중에 바로 10번 마이티센 그리고 10번 아라챔프 11번 마이티센인데 아라챔프는 52.5kg를 집어줬을 때는 내용이 정말 좋았었죠. 근데 56kg까지 늘어나다 보니까는 걸음이 썩 그렇게 위력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 대비 1kg가 감량을 받긴 했습니다만 검증은 좀 필요할 때 보이고요. 마이티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승급전이죠. 승급전인데 이마필의 그동안의 과정을 딱 놓고 보니까는 이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몽천하 마필과 마찬가지로 앞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마필이 출발도 빠르지만은 뒷심의 경쟁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400까지는 마이티세나 마필도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이라면 이거는 중반에 충분히 일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 전개로 봤을 때는 6번, 11번을 필히 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 뒤에 마필. 자, 여기서 이제 2의 마필 중에 이제 올라오는 마필들이, 뒤에서부터 보시면은 9번 올포이어 드림, 그리고 7번 드림게이, 5번 머니장구, 여기에 4번 쿠레레쿠스까지 가는 건입니다. 4도의 마필. 근데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바로 이 머니장군이죠. 최근에 연승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마필이고요. 직전에 여러분들 이 편성이 혼합 4등급의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마필이 추입으로 우승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부담 중량이 너무나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57입니다. 직전 대비 4kg 늘었고요. 이 마필의 체중이 500kg대가 아닙니다. 480대 아니고요. 450대 초반의 체형입니다. 과연 이게 57kg를 짊어지고 중반에 그것도 추임력으로 버틸 수 있겠느냐, 올라올 수 있겠느냐, 저는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냉정해 봤을 때는 올라온다 하면은 외곽에는 9번 올포이어 드림, 그리고 7번 드림게이,
여기에 4번 쿠레레쿠스도 이 쿠레레쿠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6세의 마필이고 이름값이 조금은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추입의 여건에서는 항상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 정도로 최근에 도마의 경쟁 내용 자체가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중반의 걸음의 여력 자체가 내용 자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쿠레레쿠스는 추임마 대결로 간다라면은 이 마필은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머니 장군보다는 쿠레레쿠스 여건이 더 좋습니다. 57, 52 이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마필의 능력평가도 중요하지만 전개측도 중요하다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중심은 주몽천하입니다. 선입력도 있고 뒷심도 있는 마필. 그리고 저는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끝날 여지가 충분한 마필, 2뒤의 마필 6번, 11번을 우선적으로 세게 인정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9번 그리고 4번 여기에 7번 3대의 마필을 인정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머니 장군은 저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6번, 11번은 기본적인 중심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축은 저는 6번 인정하고요. 안고 한다면 9번 올포이어 드림, 4번 쿠레레쿠스, 7번 드림케이 가능권입니다. 자, 이렇게 8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제입니다. 외선마 4등급 1300m 레이서 대비업. 자, 오늘 이번에 세 번째 A급 경주입니다. 마지막 A급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강하게 들어가는데 설명은 정말 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외산마, 그러니까는 신예 외산마필이죠. 신예 그리고 국산마, 실정염이 있는 국산마필, 이 마필들 간의 대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는 외산 신예 마필보다는 국산마 기존마를 능력을 좀 더 세게 강하게 인정합니다. 이 편성에서 그러면 주목할 마필 먼저 외산 마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번 구테피 그리고 2번 아메리칸 골드 5번 럭키하늘. 일단은 구테피가 직전에 종반에 추임력으로 그러니까 준우승을 했었죠. 이 마필은 초반에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이미 주행사 때부터 또는 데뷔 전에부터 그런 걸음을 보여준 바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자, 추임력은 좋지만 소위 말해서 이번에 나오는 국산 마필들이 절대 이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산 마필의 능력은 조금은 저평가를 하고요. 자, 물론 지난주에 나왔던 어서말을 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이 만약 나왔더라면은 평가가 틀려지겠죠. 그 편성보다는 좀 사이즈가 약한 마필입니다. 구테피 그리고 아메리카 골드, 여기에 뭐 럭키하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국산 마필 중에 주목할 마필은 3번 파워풀 화성, 한마디로 셉니다. 4등급 만만한 마필 아닙니다. 인정하고요. 여기에 8번 강한킨 그리고 10번 절대가치.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능력 받는 거 보면은 3번 10번 8번 3대의 마필이 무조건 앞서 있습니다. 3대의 마필 팔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3대의 마필이 앞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은 이런 특징이 있죠. 3번 파워풀 화성은 최근에 내용은 좋습니다. 경주 성적이라든가 걸음이라든가 여력이라든가 구간별 타임은 상당히 좋은데, 중요한 건 이 파워풀 화성이 481까지 나갔던 이게 적정 체중으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명히 체중이 많이 빠졌죠. 직전에 450 거의 한 30kg 정도가 빠진 상태입니다. 이 마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는데 일단은 고점이 좀 아쉽습니다. 체중 감량이 최근에 고점이, 그러니까는 좀 더 보여줄 거는 있겠고 좀 더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이런 체중 감량 때문에 그런 측면의 이 마필은 능력 발휘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외곽에는 10번 절대가치. 절대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제가 할 때는 장담하는데 가장 셉니다. 그런데 역시 부담 중이야. 물론 57을 집어주고도 이 마필은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보였고요. 직전에는 트로피 특별 경주였죠. 그래도 57이면은 그나마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 좀 무겁습니다. 부담 중량이. 자,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마필이 바로 8번 강한킨인데, 강한킨은 직전에 승급전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마필을 이번에 좀 강하게 인정합니다. 왜? 강한킨은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시면 거의 스피드형 마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마필이
초반에 힘을 쓰고 중반에 버티는 마필입니다. 강한키니. 그런데 직전에 승급전에서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였고요. 철저하게. 보시면은 다습전이 냈습니다만 중반의 타임. 웬만한 추입형 마필한테 밀리지 않았던 추입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빠르다. 그리고 이번에는 52kg의 부담 중량의 2억 기수의 기승. 이미 2승의 호흡을 맞췄던 적임 기수입니다. 강한킨이 통산 10전의 2승인데 2억 기수가 이 중에 6번 타가지고 2승을 다 2억 기수 호흡을 맞췄습니다. 적임 기수고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그렇죠. 파워풀화성과 강한킨과 절대가치. 물론 보여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강한킨이 좀 밀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3번은 체중의 감량이 최근에 좀 아쉬운 부분. 절대가치는 높은 부담유행이 아쉬운 부분. 반면에 강한키는 선인형 마필인데 따라가서 추임력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더욱더 강해진 걸음이고 상대적으로 52kg의 부담 중량. 적임 기수의 기승까지 8번 마필을 저는 좀 더 강하게 노려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삼복조로 환수가 되면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말씀드렸죠. 다 안고 가려면 끝도 없습니다. 구태피 중반의 추임력. 이게 걱정스러운데 돌격 앞으로 직전의 걸음이 좋았었죠. 추임력. 럭키아놀 추임력만 놓고 보면 초반에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만만히 볼 수는 없죠. 여기에 글로버서 직전의 호전된 모습. 아르고 공주 최근의 상승세.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마필의 능력을 평가해 봐야 되는데 정리를 합니다. 정확하게 3뒤의 마필. 38 10 3뒤의 마필. 저는 축으로서는 8번이 좀 유력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상적인 거는 8번 축의 한방 주력에 10번 축의 3번 8번 받치기. 자, 이 복주 공략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과연 환수가 되겠느냐? 환수. 근데 환수의 문제는 어차피 제가 노리는 거는 제가 이거를 A급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한 방에 A급 주력을 노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메리트는 상당합니다. 근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한다면은 복조 공략인데 이거는 현장에서 환수를 보고 제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른 능력은 3번, 8번, 10번이 분명히 많이 앞서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 중에서도 8번의 여건이 상당히 좋다 라는 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 1800m 레이스. 인기마 접전인데 이 인기마 또는 능력마가 은근히 많습니다. 8뒤의 마필이 나오는 경주에 대략 4뒤의 마필의 경쟁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크게 또 이 외의 마필들은 싹 다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 결국에는 축선정 그리고 주력 2뒤의 마필 받치기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10경주. 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직전에 트로피 특별경주 우승했었던 영영삭스 그리고 4번 더킨 저스티스 여기에 5번 아르고스마일 최근에 상승세죠. 그리고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코리안 더비 대상 유출했던 세네타운.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 아르고스마일의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이 마필이 정말 좋네요. 이게 고가의 마필이 아닌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뛸 말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3등급 레이싱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이제 2등급까지는 좀 다이렉트로 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최근의 경주력은 정말 마필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9마신을 이겼다 6마신을 이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필을 뛰는 걸 딱 이렇게 보면 이게 좀 격이 다른 마필들이 눈에 띕니다. 격이 다른 마필들. 그러니까 이겨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6마신을 이겨도 엄청나게 여유있게 이기느냐. 자, 이런 부분을 봐줘야 되는데 이 마필의 여유는 엄청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승급전이기 때문에 또 감량을 받았고요. 또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저는 5번 마필 일단은 인정합니다. 전개도 좀 유리한 그런 여건이고요. 5번 마필 앞선 전개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건은 6번 세네타운 그리고 더킨 저스티스 여기에 1번 영영삭스인데 저는 이 키르지우는 마필은 이 마필로 봅니다. 영영삭스. 저는 객관적으로 이제 영영삭스의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단 물론 이제 이거는 뛰어봐야지 아는 거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영영삭스가 1200, 1300을 뛰었을 때랑 1400을 뛰었을 때 또는 이전에 1800도 한번 뛰어봤습니다. 그때 지구력 띄고 보였죠. 근데 단순하게
이마필이 1800을 한 번 뛰어서 그때 부진했기 때문에 1800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뭐랄까 1200, 1300을 뛰었을 때랑 1400을 뛰었을 때 내용 자체가 좀 저는 달라 보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1200, 1300에 좀 더 이마필의 위력은 배가 되고요. 반면에 1400의 거리는 뭔가 조금은 아쉬운 듯한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리는 1800m로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뛰어봐야지 안다. 이거는 저에 따른 성의 없는 그런 분석이 아니라 수치 봐서 뛰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 따른 판단은 1800은 좀 불안할 수가 있다. 1번 마필.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1번 마필은 받치기 정도로만 봅니다. 영영삭스. 여기 이제 더킨 저스티스. 자,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추임력도 좋지만 기본적인 선임력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KNM의 대상 경주 치르고 부경 원정길이었죠. 직전에 한 템포 쉬었는데 자, 이번에는 상당히 마필의 컨디션이 업됐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네타운은 뭐 데뷔할 당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트 코스를 좀 밟았던 마필입니다. 주요 대상 경주 출연했던 마필이고 또 선전했었고요.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까지 출전했던 마필. 자, 인정할 수 있습니다. 6번 마필. 저는 그래서 이번 경기를 정리하는데 내심 제가 축 세워두고 3뒤의 마필이 가는 거라 말씀드렸죠. 5번 아르고 스마일을 축을 해서 현재 가는 거는 1번 4번 6번으로 일단 압축이 됩니다. 3뒤의 마필 압축이 되는데 저는 내심 노리는 마필은 4번입니다. 더킨 저스티스. 그리고 차선책은 6번. 그 다음에는 1번. 저는 이렇게 봅니다. 1800의 거리를 감안한 그런 분석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세네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기는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코리안 더비 때 약간의 좀 무리수가 조금은 눈에 띄었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는 5번 아르고 스마일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4번 더킨 저스티스 그리고 6번 1번 1번은 1800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 자, 저에 따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은 주로 4번 6번 1번을 주목하실 수 있는 제 10경주입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 저에 따라 오늘 마지막 강공략 경주입니다. 6번째 강공략 경주가 되겠네요. 자, 이번 경주 한번 유정 의미를 걷어보도록 하겠고, 정말 기분 좋은 느낌이 좀 드는 게, 공교롭게도 제가 이마뼈는 직전에 또 마지막 경주에 A급 메인에 또 정말 중배당을 기부적에 적중을 했던 그런 마필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또 노립니다. 그 마필을. 자, 조촐한 편성이고요. 먼저 주목할 마필은 스피드홈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직전에 추천드렸던 마필,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필의 능력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거는 직전에 저에 따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대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때 7월 2일 확실하게 진로가 막혔습니다. 이때만 이 마필 진로 안 막혔으면은 그냥 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확실하게 보여줬죠. 검증된 마필. 근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번 경주 스피드홈이 직전에 1.5kg가 늘었습니다. 저는 부담 중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 1kg, 0.5kg. 핸디캐퍼들이 그냥 부담 중량을 높이는 거 아닙니다. 균등하게 마필의 우승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담을 높이는데 그러면은 이 부담 중량을 짊어졌을 때 과연 이 마필이 직전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주가 직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편성이 약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57kg를 짊어졌지만은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또 되는 마필입니다. 스피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전력이고요. 자, 이외 마필 중에 사이즈가 되는 마필들이 파이어걸과 소베라니아 그리고 1번 베스트럭키로 보여지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능력은 현재 소베라니아라는 마필이 인기를 모으겠지만은 저는 능력은 베스트럭키가 훨씬 더 세다 봅니다. 단 중요한 거는 베스트럭키라는 마필은 종반에 추입을 발휘할 수 있는 추입형 마필. 반면에 소베라니아라는 마필은 최근에 추입도 되지만은 그래도 선행이 가능한 마필. 저는 이번에 주목하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파이어걸, 소베라니아. 자, 이 뒤의 마필은 공교롭게도 직전에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였죠. 자, 이때 같은 경주를 치렀는데 결론적으로 이 뒤의 마필 모두 전개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파이어걸의 마필은 시종 외곽 전개. 이 마필도 빠른 마필인데 장점 발휘가 전혀 안 됐습니다. 아쉬웠고요.
소베라니아라 마페 역시 직전에 약간의 늑발 아쉬웠습니다. 중반에 최적 정리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초반의 거리차 아쉬웠습니다. 걸음 자체는 이디의 마페 다 상당히 좋았었고요. 공통점은 빠릅니다. 선임력도 있고 뒷심도 있는 마페.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은 소베라니아라 마페는 제가 지난 5월 14일 이때 누렸던 마페입니다. 왜? 이전에 소베라니아는 선행을 놔서도 이 마필이 불안불안했던 마필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그랬었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도 이 마필이 변화를 좀 보이면서 따라가도 이 마필이 걸음이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는 5월 14일이었죠. 이때 트로피 특별 경주였는데 단독 선행의 찬스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 와 최근에 향상된 거리면은 거리 부담이 좀 있지만 1600 버틸 수 있겠다고 봤는데 종반에 조금은 못 버티네요. 인기순위 그때 6위였습니다. 배당만 했죠.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놀랬던 게 이 서울 마주협회 상배 대상경주 국내 단거리 최강의 마필이 나왔던 데 있었습니다. 그때 소베라니아라 마필이 선행 선입이 아니라 추입으로 이 마필이 걸음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전개 최악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앞선의 선행 선입으로 버틸 수 있는 마필들이 7번 8번 필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필들이 무너지면은 딱 올라올 수 있는 마필 한 마리 1번 베스트 럭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간명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지막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가 되겠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스피드홈을 또 한번 믿을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여기에 유력하게 오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7번 8번 간명하게 강하게 들어가고요. 받친다라면은 1번 스피디 베스트 럭키 죄송합니다. 베스트 럭키를 받치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2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 8번 1번 뭐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경주고 제가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상위 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능력 평가가 이미 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2회 마필 라운드 골드 검포 장산 포이즌 언급 안 드렸습니다. 2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7번 8번 그리고 1번입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좀 숨가쁘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팩트적인 부분에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단축이 됐네요. 조금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혼전도가 있죠. 혼전도가 있는데 좀 오늘은 제가 좀 기분이 좀 기대감이 좀 가지게 마련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노리는 보병 마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이 마필들이 저는 이제 분석은 끝났지만은 또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결과를 좀 내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또는 그에 따른 또 자신감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참고를 해보시고 한번 좋은 결과로 정말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됐다. 저는 정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구독, 좋아요도 또 좋지만은 물론 이제 그게 상당히 좋죠. 좋은데 댓글에다가 자 물론 이제 그 이면은 제가 또 잘해야 되겠죠. 잘하면은 잘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칭찬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 예상은 모두 마치겠고요. 저는 1호 경마 서울 부경 경마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